이번 주에 제가 발표할 게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책을 보니까 이게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보면 그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리콜을 해보면 우리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그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걸 이거 배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디스트리뷰트 아니다. 이것도 먼저 있구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서 평균하고 그 분산 구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걸 배웠고,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오냐면 다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이쪽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할 게 버누이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게 가장 단순한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뭐 바이노미얼, 그 다음 주가 푸아송,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각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형태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평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 다른 형태의 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따라서 이렇게 그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중요한 건 그 이 기본 공식을 마스터하고 있는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 공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공식, 그거 그게 두 개가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책에는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거 버르니 랜덤 베리어블은. 어, 그리고, 예, 뭐, 그래서 이제 베르뉴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오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 제 발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베르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고 따라서 probability mass 펑션을 사용하는 거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거 뭐냐 아웃컴이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냐면 success failure 딱 이겁니다. 그래서 success일 확률이 얼마, 그 다음에 failure일 확률이 얼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진짜 바이너리죠, 이건. 그 바이너리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형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노멀 그거 생각해보면 그건 n개 중에서 k개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게 그 바이노미얼이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플한 형태예요. 예. 그래서 이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그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success일 때, 다시 말해서 x가 1일 때 일어날 확률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게 failure일 때, 다시 말해서 0일 때 일어날 확률은 1-p겠죠. 왜냐하면 probability는 다 더하면 항상 1이니까. 그죠? 그 나머지는 0. 그래서 이 p, probability가 어디 0에서 1까지 이 closed interval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0.15, 0.2, 0.3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failure probability는 저절로 1 마이너스 뭐 0.3, 1 마이너스 0.35, 1 마이너스 0.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우리가 그 평균 구하고 베리언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르네 프로버빌리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변수겠죠.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그 변수겠죠. 그래서 X is a Bernoulli random variable with a success probability of P.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P. 예,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랜덤 베리어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에서 expectation 그 에버리지하고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그 우리 그 뭐야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평균하고 분산은 바로 셋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여기다 쓸까? 그러니까, probability는 여기서는 덴서티 펑션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러니까 success일 때, x가 1일 때 그냥 뭐 어떤 숫자가 오겠죠. 0에서 1 사이, probability p. 그 다음에 failure일 때, 다시 말해서 x가 0일 때는 1-p, probabilit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뭐 0. 이게 이제 그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0에서 1까지 closed interval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에버리지는 쉽게 추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버리지의 기본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x라는 변수에 대해서 그게 일어날 확률 이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 버르니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이 expectation하고 x를 표현해 보면 이건 x가 1일 때 probability 그죠? 1 곱하기 p 그 다음에 0 곱하기 1-p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끝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건 그냥 p예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폼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리언스가 이거에 대한 베리언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두 가지로 했죠. 우리가 먼저 그 개념적인 베리언스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계산을 위한 베리언스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 그건 우리가 이제 이전에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베리언스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변수에서 그 평균값까지의 거리, 그게 EX죠. EX가 평균값 거리, 그걸 갖다가 작업을 해줬죠. 왜냐하면 거리는 양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면 그 거리가 더 뭐 눈에 잘 드러난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했었죠. 이게 이제 그 개념적인 정의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실제로 베리언스를 했을 때는 제곱에 대한 평균 마이너스 평균에 대한 제곱. 이걸 사실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계산할 때 이게 더 편하니까. 근데 EX는 우리가 구해놨죠. 여기 P죠. 그죠? 따라서 P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 텀은.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에 맞게 그 variance를 세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그 기본 모델을 써보면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2의 x의 제곱을 갖다가 매스 펑션이죠. 매스 펑션에 대해서 추정을 해주고 이게 앞부분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 뒷부분은 그대로 이제 그 평균이죠.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x의 p에 대한 그 probability 제곱 이렇게 했죠. 따라서 이걸 이제 이 세팅에 이 매스 펑션의 세팅에 맞게 써보면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의 제곱, 그게 일어날 확률 P. 그렇죠?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실패할 확률 여기 이게 0이죠? 그러니까 0의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기 P는 여기 이건 구해놨죠. P의 제곱. 따라서 이건 뭐냐면 어떻게 되냐. 이건 다 0이고, 그러니까 P 마이너스 P의 제곱. 이걸 뭐 이렇게 이제 써놨다. 이게 베리언스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몇 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베르누이 아, 랜덤 베리어블. 근데요, 여기요,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거기 예. PX에 보면은 S웨어 해가지고 제로라고 또 되어 있잖아요. 아, 얘가 여기요? 굳이 필요한가요? 아, 셀 위에. 아, 여기? 여기 PX 해가지고, 아니, 조금만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오른쪽에 위에다가 PX라고 쓰셔서, X는 1이고, 아, X가 제로일 때 1 빼기 P, elsewhere 제로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제로는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얘가 아,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근데 써준 거죠, 그냥. 이렇게. 음, 예, 그냥 써준 거.
근데 그렇게 써주더라고요, 보통. 아, 보통 그래요? 아,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어차피 1하고 0밖에 없는데 왜 쓰나 싶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근데 보통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 예. 확률 질량 함수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이산적이잖아요. 근데 그 확률이 표시되는 거 말고는 또 다른 곳은 다 0이다 이렇게 꼭 해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저번에 했던 것들 지난주들 되돌려 보면 뭐 큐뮬레이티브 펑션, 디스트리뷰티브 펑션 할 때 구간을 정해 주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거 2, 3변수니까 0에서 1이겠지만 큐뮬레이티브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0, 이 부분은 0,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책에 보니까 다 써주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게. 그러니까 else, 나머지를 0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P하고 1 마이너스 P를 더하면은 이제, 아, 그건 원래 1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얘네들이 더해버리면 더하면 1이 총 돼버리니까 확률이 나오네요.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저거 두 개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음, 저거 음, 엘스웨어는 왜 써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게 그, 큐무레이티브 그 아, 펑션, 오창윤 선생님 뭐 얘기하시려고 아, 하시는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시기에 사실 맞는데, 이게 이제 엄밀하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은 잘 안 써져요. 근데 저희가 쓰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때 처음에 우리 초반부에 그 서포트라고 해서 제가 지지집합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정확하게는 0과 1이 지지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는 음, 전체 오메가라고 하면은, 전체 그 공간을, 저희가 아웃컴에 대한 공간을 오메가라면은, x가 1이고 x가 0, 이 두 개는 그 지지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L수는 전부 다 나머지 그 지지집합 밖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밀하게 모든 표본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근데 아까 허윤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이게 0인 걸 알기 때문에 사실 x는 0하고 1밖에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지지집합에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빼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엄밀하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엄밀하게는. 예. 예, 그거,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문제 2개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주제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럼 또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0.5%, 0.15% 아니다. 15%의 확률로 1달러를 벌고 그 다음에 나머지 probability, 그러니까 85%에 대해서는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러니까 빵이 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probability mass 펑션을 먼저 써봐라 그거더라고. 근데 어, 그러면 A는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robability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뭐 PX 이렇게 노테이션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두 개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P가 여기서는 0.15인데 그때가 언제면 X가 1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를 벌 확률이 15%.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P니까 여기는 0.85가 되겠죠. 그 다음 그때는 노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0%의 probability else요. 여기 그냥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상황에서의 그 probability mass 펑션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expected amount, 다시 말해서 에버리지 얼마를 딸지 그 에버리지가 얼마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건 아까 그 공식에 따르면 그냥 P였죠. P니까 어 probability는 15겠죠. 근데 저는 이게 좀 게을러 가지고 그이는 공식들 외우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까 그 기본 공식으로 우리가 해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EX는 이거죠. XPX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그대로 써줘도 1달러 probability가 0.15.
플러스 0달러, probability가 1-0.15니까 0.85. 따라서 expected probability는 뭐 0.1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이겠죠. 그죠? 이거 뭐 너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variance를 쓰라는 거죠. variance. 그러면 variance를 아까 우리가 공식으로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variance에 대한 아주 기본 모델을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사실 사용을 하면 이게 variance 모델이잖아요.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그러면 그 x는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니까 그죠? 이건 0.15 곱하기 0.85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 갔냐? 이걸 표현할 거 그랬나? 그러면 0.15 곱하기 0.85는 0.127호네요. 이것은 0.127. 그러니까 분산은 12.75%. 근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공식들을 외우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 베리언스의 기본 모델 우리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 있었죠. 그 베리언스를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제곱에 대한 평균 마이너스 평균에 대한 제곱 이걸로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걸로도 이렇게 해보면 이걸로 해보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달러의 제곱인데 그게 0.15였죠. 플러스 0달러에 대한 제곱인데 그게 0.85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지금 써놓은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뺀 게 평균이 여기서 0.15라고 우리가 구해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0.15의 아마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얼마냐면 이건 다 0이고 그러니까 0.15 마이너스 0.15의 제곱 이게 되겠죠. 그럼 뭐 제가 계산을 맞게 했다면 0.1275가 나와야겠죠. 한번 봅시다. 그럼 0.15 마이너스 0.15의 제곱은 똑같이 나왔죠. 0.127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공식을 사용하는 게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평균하고 분산에 대한 베이스 모델만 알고 있으면 사실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풀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더 예, 뭐, 이건 제가 답을 써놨네 여기다가 이게 맞는가? 예, 일단 그냥 이걸 그러면 없애고 한번 그냥 풀어보는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여기에서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하는데 we may win $5 with a small probability P. 그러니까 아주 작은 P라는 그 확률로 $5를 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률로 전혀 돈을 벌지 못한다. 0달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베리언스의 결과값을 줬어요. 베리언스의 결과값이 뭐냐면 1.1875예요. 그랬을 때 이 프로버빌리티가 뭐냐? 그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게 그 매스 펑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뭐냐면 그 $5를 벌 확률이 P라 그랬죠. 그 다음에 remaining probability라 그랬으니까 그게 1-P겠죠. 그때는 nothing, 그러니까 0달러를 벌 거다. 이게 그 매스 펑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 variance 값을 이미 줬어요. 그죠? variance 값을. 그게 얼마냐면 1.187호라는 거죠. 그러면
베리언스 우리 원래 그 베리언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리언스 x가 1.1875라고 이 결과값을 줬는데 여기서 p 값을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했듯이 x의 제곱에 대한 평균 마이너스 평균에 대한 제곱이 이걸로 그냥 세팅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P라는 것은 이거 5라는 게 이미 알죠? 왜냐면 5 곱하기 P 플러스 0 곱하기 1 마이너스 P니까 일단 그거 염두에 두고 이건 5P라는 거 이미 알고 그 5P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X의 제곱이니까 X가 지금 25죠. 그러니까 5, 25 제곱이니까 여기가 제곱의 P겠죠. P 그죠? 지금 분산 왼쪽 편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의 제곱에 1 마이너스 P겠죠. 그게 지금 이거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평균은 그냥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5P의 제곱이니까 25의 P의 제곱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 주면 25P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5P의 제곱이 1.1875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써주면 여기를 빼고 0, 그러니까 당식 푸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1.1875를 갖다가 25로 나누면 이게 얼마냐면 0.0475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정리를 할게요. 이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냥 바로 P의 제곱에 마이너스 P의 플러스 0.0475는 0이라는 뜻이죠. 맞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P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4 곱하기 0.0475는 0.19네요. 여기가 0.19. 그러면 이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0.81. 그죠? 이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0.9981 9겠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0.9는 하나 값이 P 값이 두 개가 나오죠. P는 0.95 하나 나오고 하나는 여기를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0.05. 딱 보니까 두 개 더하면 1 나오네요. 근데 여기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스몰 여기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스몰 프로버빌리티 P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베리언스의 그 기본 모델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그 버르네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그 공식을 하면 베리언스가 7 아야 어떻게 됐지?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였나?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됐었죠. 그죠? 잠깐만. 그러니까 공식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준 거죠. 공식은 맞는데 예, 이런 식으로 준 거죠. 베리언스인데 5의 P로 준 거예요. 그죠? 이게 5달러를 벌 확률이 P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식이 우리가 뭐였냐면 저번 주에 그 오창희 선생님이 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5의 제곱 베리언스 P였고 따라서 이건 25의 이 공식 그대로 쓰면 P-P 제곱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1.1875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이 지금 사실
이 공식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공식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거기 더 예, 노테이션이 OX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OPOX OX 그렇네. 예, 예. 왜냐면 거기 베리언스 X니까. 예, 예. 여기서 밑에도 베리언스 X.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제 발표는 이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그 랜덤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로 들어와서 이것들을 쭉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매스 펑션을 보고 그거에 대한 베리언스 구하고 이스티메이션, 에버리지 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경우는 이겁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 예. 근데 저기 이 베르누이 음, 이 랜덤 베리어블에서 네. 아까 그 두 문제가 좀 차이가 났잖아요. 그 앞에 두 문제가 차이 났는데 그럼 이렇게 원래는 이 베르누이 그 확률 변수에서는 x를 1로 두는 거랑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는 1, 실패했을 음, 때는 0 이렇게 두는 게 기본 모델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뒤에 거는 사실 5로 둔 거는 약간 조금 그 베르누이 그 거고는 해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조금 다른 형식으로 확률 변수를 좀 다르게 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5로 같아요. 둬도 해도 예, 예, 그렇지. 예, 예, 예.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원래 공식은 P1-P는 그 확률 변수를 1, 0으로 뒀을 때를 기준으로 한 공식인 것 같고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렇게 거, 된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다음 주에 바이노멀, 뭐 이름 뭐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산 예, 예. 이거 바이노멀. 여기서는 이항분포, 앵글에서 케이지의 상황에 대한 변수하고 확률을 구하는, 그, 에버리지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게 가장 단순한 모델이. 예, 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